반갑습니다. 날이 참 선선해서 나들이 하기 좋은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매매 스토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주도 섹터만 하기 때문에 한 주 흐름 파악용으로 체크하는데 도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SLS 바이오란 종목을 차고 넘어왔다라고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분차트상 시가 부근에 바로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단기간 해제 시가 부근에 매도를 했던 사유는 동시호가에 있습니다. 동시호가가 한 2%에서 이날 시가가 한 2% 정도 떴고 동시호가가 4.5% 갔던 게 2%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 상승을 했던 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날 당일의 흐름은 조금 부정적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매도를 빠르게 했고 그 다음에 BHI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큰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수젠텍을 이 시점에 종가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시가 한 10% 이상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매매를 했던 사유는 수젠텍은 일단 다음날 시가 부근에 거래가 아주 많이 터질 때 거래가 터지면서 누군가 달라붙을 때는 좋은 매도의 타이밍이 됩니다. 일봉상 매매를 했던 사유는 제가 항상 공유하는 것은 이 장대 양봉의 한 25%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의 종가 이런 부분의 관리 포인트이기 때문에 25%를 지키고 관리 포인트를 넘어서 준다는 것은 다음 날이든 어떤 날이 됐든 조금 좋은 시세, 탄력이 나올 가능성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ICTK,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이 종목은 손절매로 마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매매를 했던 사유는 21일 이날 양자 컴퓨팅에 대한 ICTK 개별 호재가 붙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에 문을 잠시 닫았기도 한데 저도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서 수익률 한 5%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조금 긍정적인 시나리오에만 현혹이 되어서 손절매를 당일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도 하지 못하면서 한 손실률이 한 12%, 마이너스 12%까지 좀 찍혔었습니다. 그때 공부방에서 저는 ICTK를 마이너스 12% 정도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도를 할까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 이런 관점을 공유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그 다음날 시가가 좀 뜨면서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손절매로 바로 끊어냈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로 뭐 하고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시가가 뜨면서 마이너스 5%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에 바로 끊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레인은 지난주에 한번 관점 공유를 드린 종목인데 21선을 바로 이탈하면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21선을 안착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흐름이 나온다면 매수를 관점을 한번 공유를 드렸는데 저는 금요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매수를 한 이유는 이 시점에 거래가 조금은 터지면서 호가창이 조금은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승으로의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23일 금요일 기후토론 대선에서 기후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매수를 했고 많이 매수를 한 것은 아니라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현재 에어레인이라는 종목을 한 종목 보유 중이고 아마도 대선 토론에서 기후위기, 기후환경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레인은 월요일 아마 바로 매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종목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까지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원전을 보고 있을 것이고 저 또한 원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집중할 종목들 한번 추려보면서 주의할 점 또한 맨 마지막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원전의 대표적인 종목은 BHI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는 우리 기술까지 이렇게 엮여 있죠. 그에 대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부방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원전 한수원과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공개적으로 한수원을 지지하면서 처음이다 이런 키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전 비중 확대는 이렇게 해외 예를 들면서 세계적인 추세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내용은 트럼프가 이번 주 금요일 23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3일이고 우리나라 시간 24일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지금은 서명을 했습니다. 루마니아 SMR 로파워 최고 경영진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를 다음 주에 방문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빠르게 부품 납품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들이 한 주간 있었는데 원전 종목, 대표 종목들이 많이도 올랐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많이 올랐고 수급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오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G2파워는 원전, 태양광과도 엮여 있고 최근에는 지분 매각에 강세를 보인 종목이죠. 그 다음에 에너토크와 한신기계, 태웅 이런 종목은 원전 확대, 행정명령 또는 원전 협력 기대감에 거래가 오랜만에 터졌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거래가 오랜만에 터지면서 거래대금 몇 천억 이상 들어왔다는 것은 원전 후발주에도 들어왔다는 것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한택이라는 종목에 한번 원전에 대한 내용 공유를 드리고 집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택은 이게 한국투자증권 3월 14일 레포트를 내용을 발췌를 한 것인데 원전 건식 저장 용기 관련 신사업을 한택은 추진 중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핵 연료를 원자료 내 수조에 습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포화가 된다면 이 건식 저장 용기가 부각이 될 것이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기 이런 분야가 활성화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지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특히 영구 정지된 그런 원전은 전 세계에서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됩니다. 해체 비용은 해체가 복잡한 만큼 비용도 하나에 한 8,400억인가 듭니다. 그러면 우리 한 30기 된다라고 쳤을 때 83, 24, 24조에서 한 25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내용들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 G2파워, 에너토크, 태웅, 우진엔텍,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간다면 조금 끝까지 공정에도 반도체도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뒷공정, 후처리 공정 쪽이 조금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게 해체 공정에 있는 한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신규 상장주 플러스 모멘텀의 종목들이 탄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공유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죠. 신규주 며칠 되지 않은 신규주에 최근에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아마도 1년에서 2년 내 그런 신규 상장주들에 조금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1, 2년 내 상장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견조하고 거래도 많이 터집니다. 부각도 잘 되고 사피안 반도체나 K3i 그리고 HVM 이 종목은 아직 시세는 나오지 않았고 토모큐브 이런 1, 2년 내 종목들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택도 원전주를 찾아보니까 신규 상장주 플러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봅니다. 다만 한택은 시간에서 한 3% 정도 2.9% 가까이 밀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21선이 시간의 가격 정도가 되고 오히려 시가 갭 하락 이후 여기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락을 하면 이 종목은 그냥 쳐다보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거래를 줄이면서 21선 정도를 한 대략 25% 라인 되겠죠. 25% 라인을 지켜주면서 이런 종가까지 잘 탈환을 해준다면 아까 어떤 종목이었죠?
이게 수젠텍의 흐름과 유사하게 25% 라인 지키면서 종가 정도를 잘 맞춰주거나 아니면 다른 BHI 대표 종목들이 빌빌거리지 않는 선에서 이 한택도 빌빌거리지 않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시가 갭 한 3% 이후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전봇대에 매달린 그런 거미 마냥, 나무에 매달린 거미 마냥, 매미 마냥 이렇게 잘 한번 버텨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차트를 보면 21선을 이탈한 지 지금 현재 17거래일, 16거래일 만에 21선을 탈환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16, 16 대칭을 이루면서 한 16일 거래일 정도는 이 21선 위에서 잘 놀아준다면 이런 종목은 좀 다음에도 한 달 뒤, 두 달 뒤를 봤을 때도 좀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세 번째까지 공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G2파워를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거래대금이 2,6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종목의 특성을 잘 봐야 됩니다. 종목을 볼 때는 제가 공부방에서 공유를 드린 내용은 종목을 접근할 때 우선 되는 것은 해당 종목의 특성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젠텍은 종목 특성상 거래가 한번 들어오면 노란 네모박스 크기만큼 이렇게 크게 큰 상승을 해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젠텍은 이 네모박스 크기가 작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한번 확률을 높여 볼 수가 있었던 것인데 G2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한번 터지면 조정을 거쳐서 상승,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 그 다음에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하고 거래 터지면 조정 후 상승, 이런 흐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조건 거래가 이제 터졌네 상승한다 이렇게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종목의 특성을 볼 때는 조정에서 꼭 집중을 해봐야겠구나 특성을 봤을 때 이런 시나리오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G2파워까지 지금 일단 5일선이 쭉 올라올 텐데 여기서 잘 버텨주면서 거래를 조금 더 줄이는 흔적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은 기울기를 한번 잘 보면서 대응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세진중공업이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5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전체 실적 또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26년 또한 더 많은 실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고 그 다음날 살짝 죽였고 그 다음날 죽이면서 아래 꼬리로 올라오는 이런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U자형으로 살짝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이런 종목, 거래가 들어온 종목이니까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내용들, 지지는 처음, 그리고 세계적 추세, 비중 확대, 그 다음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한 18개월 기한 이하로 이제 조금 줄인다, 이런 행정을 줄인다,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 방문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중에서 최근에 올라왔던 후발주는 G2파워, 에너토크, 태웅, 우진엔텍, 한신기계, 한택까지 있고 그 다음에 신규주 플러스 원전의 모멘텀은 한택 정도로 저는 보이고 시간에 이미 하락을 해서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격이 그냥 바로 하락을 하면 이런 종목은 쳐다볼 필요가 없고 다만 21선 이런 흐름을 잘 지켜준다면 종가까지 잘 맞춰 놓는지 한번 보시면 다음 주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이런 흐름은 잘 지켜주는지 아랫꼬리로 한 차례 더 올라오면 신뢰가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G2파워는 종목의 특성상 한번 거래가 터지면 조정을 거쳐서 상승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까지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현재 재료가 노출되었고 누구나 아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장 초반 원전주들이 반짝하고 시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의 끝자락을 노리는 전략이 다다음 주까지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해당 표현을 썼는데, 매매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매매 타이밍을 가져보시면 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한 번쯤 원전주 시세 탄력 구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중은 항상 틀리다. 그들과 거꾸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